여보, 통장에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뭐? 퇴직금 3억 받았는데 벌써? 7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 큰돈 쓴 것도 없는데. 68세 김정수 씨 부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김정수 68세. 7년 전 61세에 퇴직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까지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개인연금도 있었습니다. 매월 120만 원씩 나왔습니다. 국민연금도 100만 원 받았습니다. 합쳐서 월 22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정수는 자신했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퇴직금 3억 월 220만 원 넉넉한 노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부인 영희도 안심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겠네요. 3억이나 있는데. 그러게. 우리 검소하게 살면 20년은 거뜬해. 부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첫 해 여유로웠습니다. 매달 2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은 정기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이건 절대 안 건드려야지. 비상금이니까.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출들이 시작됐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정수야, 오랜만이다. 밥 먹자. 그래, 좋지. 한 달에 2~3번 친구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야 괜찮지. 골프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권했습니다. 은퇴했으면 골프 쳐야지. 우리랑 같이 가자. 골프 회원권은 비싸서 안 샀습니다. 대신 대중 골프장을 다녔습니다. 한 번에 15만 원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 쳤습니다. 월 30만 원. 운동이니까 필요한 지출이지. 부인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저번에 갔던 그 카페 또 가자. 좋아. 일주일에 한두 번 커피값 5천 원, 케이크 6천 원. 월 10만 원 정도. 등산도 다녔습니다. 등산 후엔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한 번에 3만 원씩. 이것도 건강을 위한 거니까. 손주들 용돈도 줬습니다. 명절이면 손주 3개 각각 10만 원씩. 30만 원. 생일이면 또 10만 원씩. 연간 360만 원이 손주들에게 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래, 우리 손주들 예쁘지. 뿌듯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들이를 했습니다. 아버지, 집들이 왔어요. 축하금 주세요. 그래야지. 100만 원을 줬습니다. 딸이 차를 샀습니다. 아빠, 차 샀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얼마? 500만 원만. 고민했지만 줬습니다. 딸이니까. 첫 해가 지났습니다. 생활비로 월 220만 원을 썼습니다. 연금으로 충당됐습니다. 하지만 특별 지출이 있었습니다. 손주 용돈 360만 원. 아들 집들이 100만 원. 딸 차 지원 500만 원. 친목 활동비 약 200만 원. 기타 240만 원. 총 1,400만 원이 퇴직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2억 8,600만 원 남았어. 괜찮아. 2년째도 비슷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친구랑 사업을 하려고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얼마? 1,000만 원만.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알았다. 잘해라. 1,000만 원을 줬습니다. 부인의 치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여보, 임플란트 해야 한대요. 얼마? 6개. 600만 원 정도요. 그래, 건강이 우선이지.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정수 본인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왔습니다.
대장 용종 제거 수술 200만 원. 그 해에도 특별 지출이 2천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남은 금액 2억 6,600만 원. 아직 괜찮아. 3년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투자를 권했습니다. 정수야, 이거 정말 좋은 투자야. 연 10% 수익률이야.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지. 진짜? 나도 넣었어. 벌써 500만 원 벌었다고. 정수는 솔깃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 넣으면 돼? 3천만 원만 넣어봐. 1년에 300만 원 이자 받는 거야. 정수는 결정했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좋았습니다. 이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받지 않았습니다. 투자처가 사라졌습니다. 사기였습니다. 3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정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날아간 돈. 남은 금액 2억 3,600만 원 그해 일반 지출 제외. 4년째 더 큰 문제가 왔습니다. 딸이 이혼했습니다. 아빠, 저 이혼했어요. 뭐? 딸은 울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집을 나왔습니다. 전세금이 필요했습니다. 아빠,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구했는데 제 돈이 1억밖에 없어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살 곳이 필요했습니다.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나중에 받으면 되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려받기 힘들 거라는 것을. 그해 특별 지출 5,500만 원, 딸 전세금 기타. 남은 금액 1억 8,100만 원. 5년째 정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반이 넘게 사라졌네. 계산해 봤습니다. 5년간 1억 2천만 원 가까이 써버렸습니다. 연평균 2,400만 원. 월 200만 원. 연금 220만 원으로 살면서 왜 매년 2,400만 원씩 나갈까? 정수는 분석해 봤습니다. 매달 전기 지출. 생활비 150만 원. 관리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의료비 2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친목비 20만 원. 여가비 20만 원. 합계 250만 원. 250만 원이나 돼? 연금 22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부족. 연간 360만 원. 거기에 특별 지출, 명절 용돈, 생일 선물, 경조사, 자녀 지원, 의료비, 가전제품 교체, 여행, 기타. 연간 1 5,200만 원. 이러다 10년 안에 바닥나겠는데. 정수는 겁이 났습니다.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지출 줄여야겠어요. 왜요? 아직 1억 8천만 원이나 있는데. 5년 만에 1억 2천만 원 썼어요. 이러다 10년이면 다 없어져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우리 그렇게 많이 썼어요? 네. 계산해 보니까 부부는 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골프를 끊었습니다. 친구 만남을 줄였습니다. 카페도 안 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야, 정수야. 요즘 왜 안 나와? 좀 바빠서. 뭐가 바빠? 은퇴했으면서. 체면이 상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줄였습니다.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손주들이 실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5만 원이에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6년째 더욱 조여왔습니다. 정수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나와요? 실비보험으로 커버되는데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교체 비용 200만 원. 냉장고도 20년 됐습니다. 고장났습니다. 새로 사야 했습니다. 100만 원. 왜 이렇게 동시에 고장이 나? 그해 특별 지출 1200만 원. 남은 금액 1억 4,900만 원. 7년째 현재. 통장 잔액을 확인한 정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억 4,200만 원. 7년 만에 1억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정수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큰 돈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화롭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도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왜? 밤새 계산했습니다. 7년간 지출 내역. 전기 지출 매년. 생활비 초과분 360만 원. 친목 여가비 200만 원. 소개 560만 원. X 7년 3,920만 원. 자녀 지원 7년 누적. 손주 용돈 2,520만 원. 아들 사업 지원 1,000만 원. 딸 전세금 5천만 원. 아들 집들이 100만 원. 딸 차 지원 500만 원. 기타 지원 800만 원. 소개 9,920만 원. 의료비 7년 누적. 임플란트 600만 원. 용종 제거 200만 원. 무릎 수술 300만 원. 기타 400만 원. 소개 1,500만 원. 투자 손실. 사기 3천만 원. 기타 가전, 수리, 경조사 등 약 1,460만 원. 총 지출 약 1억 9,800만 원. 정수는 경악했습니다. 자녀 지원만 1억이야. 큰 돈을 한 번에 준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여러 번. 그렇게 쌓이니까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초과. 7년이면 2,520만 원. 작은 돈들이 모이니까 큰 돈이었습니다.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큰 병도 큰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지출, 작은 지원, 작은 초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남은 1억 4천만 원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할까? 정수의 나이 68세. 기대 수명까지 15년. 1억 4천만 원 15년 연간 933만 원 월 78만 원. 연금 220만 원 78만 원 월 298만 원. 겨우 300만 원으로 살아야 해. 지금 생활비가 250만 원인데. 특별 지출은 어떻게 하지? 의료비는? 집수리는? 막막했습니다. 정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위기예요. 1억 4천만 원 남았어요. 15년 써야 해요. 영희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출을 확 줄여야 해요. 그리고 자녀 지원을 멈춰야 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사실대로 말해야죠. 우리도 이제 여유가 없다고. 부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어. 아들과 딸이 모였습니다. 아빠가 퇴직한 지 7년 됐는데 퇴직금이 거의 다 떨어졌다.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네, 3억 받으셨잖아요. 그래. 근데 7년 만에 거의 다 썼어. 어떡해요? 정수는 설명했습니다. 자녀 지원에만 1억 원 나간 것을. 아들은 미안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딸은 울었습니다. 제 전세금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야. 아빠가 판단을 잘못했어. 근데 이제는 정말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안 받을게요. 하지만 정수는 알았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는 것을. 정수는 재정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는 정수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심각하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면 됩니다.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첫째, 지출 예산을 정하세요. 월 220만 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세요. 한 푼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특별 지출이 있으면요? 그것도 220만 원 안에서 조정하세요. 미리 예비비를 월 20만 원씩 떼어 놓으세요. 둘째, 자녀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세요.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손주 용돈도요? 명절에만 소액으로 주세요. 생일엔 주지 마세요. 셋째, 퇴직금은 안전한 곳에만 두세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은행 예금이나 국채만 하세요. 수익률이 낮은데요. 원금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넷째,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세요. 골프, 카페, 외식. 다시 점검하세요. 다섯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병원비가 제일 큽니다. 아프지 않는 게 최고의 재테크예요. 정수는 메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철저히 해야겠어요. 그래요. 이제는 우리 살 날 생각해야 해요. 부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 지출 계획 220만 원, 식비 60만 원,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3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의료비 2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여가비 20만 원, 예비비 20만 원, 저축 40만 원 특별 지출 대비, 절대 금지 항목, 골프 월 30만 원 절감, 카페 월 10만 원 절감, 자녀 지원 연 평균 1,400만 원 절감, 고가 외식, 충동 구매, 투자, 등산 무료 또는 저렴한 곳, 친구 만남 월 1회 저렴한 식당, 손주 용돈 명절에만 각 3만 원. 첫 달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정수야, 골프 가자. 미안, 나 이제 안 쳐. 왜? 건강 문제야? 아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침묵. 아, 그래? 알았어. 체면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페도 끊었습니다. 집에서 커피를 타 먹었습니다. 외식도 줄였습니다. 집에서 해 먹었습니다. 2개월째 조금 적응됐습니다. 친구들도 이해해줬습니다. 일부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우리도 사실 빠듯해. 연금만으로는 힘들더라고. 그렇지?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3개월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산 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2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 4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특별 지출 대비용으로 6개월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시련이 왔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요.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안 돼. 아버지, 제발요. 이번만. 안 돼. 우리도 이제 여유가 없어. 알겠어요. 아들은 실망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나쁜 아버지인가? 하지만 영희가 위로했습니다. 여보, 잘한 거예요. 우리가 망하면 아이들한테 더 짐이 돼요. 그래. 알아.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69세가 됐습니다. 통장 잔액 1억 4,680만 원. 1년 동안 680만 원이 늘었습니다. 월 40만 원씩 저축한 결과였습니다.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재정 전문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1년 동안 680만 원 모았어요. 잘하셨네요.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전문가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1억 4,68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 85세까지 16년 버티기. 시나리오 1 현재처럼 유지. 매년 680만 원 저축. 16년 후 2억 5,560만 원. 성공. 시나리오 2 큰 의료비 발생 75세 가정. 수술비 2천만 원 지출. 그래도 남은 금액 2억 원 이상. 버틸 수 있음. 시나리오 3 부부 중 1명 요양원 80세 가정. 요양원비 월 150만 원. 5년간 9천만 원. 남은 금액으로 가능. 보세요. 이렇게 관리하면 85세까지 문제 없어요.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2년째 더욱 안정됐습니다. 건강도 챙겼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조기 발견으로 큰 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벌어요. 걱정 마세요. 딸도 재취업했습니다. 아빠, 저도 일 시작했어요. 이제 전세금 갚을게요. 아니야, 천천히 해도 돼. 아니요, 갚을게요. 제 몫이에요.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3년째 정수는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일이었습니다. 월 100만 원. 여보, 왜 일을 해요? 연금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싶어. 그리고 심심해서. 월 수입이 320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비 220만 원 마이너스 저축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5년째 통장 잔액이 2억을 돌파했습니다. 정수는 72세가 됐습니다. 5년 전 1억 4천만 원이었던 것이 2억 원으로 해냈어.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손주들에게 다시 용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친구들과도 가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소한 여행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큰 병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초과하는 습관. 자녀에게 무분별하게 주는 습관. 체면 때문에 쓰는 습관. 투자 유혹에 넘어가는 습관. 예산 없이 쓰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7년 만에 2억 원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절제가 노후를 지켰습니다. 매달 예산 지키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자녀 지원 통제하기, 안전한 자산 관리, 건강 챙기기. 이런 작은 절제가 5년 만에 6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합니다. 은퇴하면 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큰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돈이 문제예요. 매달 딱 정해진 금액만 쓰세요. 자녀 지원은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친구 말은 믿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예요. 정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어르신들이 변했습니다. 지출을 점검하고 예산을 세우고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75세가 된 정수는 건강하고 안정적입니다. 통장 잔액 2억 3천만 원. 연금 월 220만 원. 경비 수입 월 100만 원 72세까지만 함. 여유롭지는 않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손주들에게 적당히 해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소소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수는 68세 때 그날을 기억합니다. 통장에 1억 4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을 때의 그 공포.
이제 어떡하지? 그날의 절박함이 정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 무너뜨릴 수도 지킬 수도 있는. 오늘 정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퇴 후 7-10년 많은 분들이 통장이 바닥을 봅니다. 큰 병원비 때문이 아닙니다. 큰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정수 씨가 7년 만에 2억 원을 쓴 이유. 1. 매달 30만 원씩 초과 지출. 연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30만 원씩 부족. 7년간 2,520만 원. A. 자녀 지원 가장 큰 원인. 손주 용돈, 아들 사업 지원, 딸 전세금, 각종 경조사. 7년간 거의 1억 원. 3. 작은 여가 지출의 누적. 골프, 카페, 외식. 한 번에는 작지만 7년간 쌓이면 수천만 원. 4. 투자 유혹. 친구 말만 믿고 검증 없이 투자. 3천만 원 손실. 5. 예상 못한 지출. 의료비, 가전교체, 집수리, 예비비 없이 퇴직금에서 인출. 이 5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7년 만에 3억이 1억 4천으로 줄었습니다. 은퇴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1. 예산 철칙. 연금 범위 내에서만 생활. 한 푼도 초과하지 않기. 예비비 미리 떼어두기. 2. 자녀 지원 통제. 생존이 달린 일만 지원. 소액이라도 자주 주지 않기.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 3. 투자 금지. 은행 예금 국채만. 친구 말 절대 믿지 않기. 원금 보호가 최우선. 4. 체면 버리기. 골프, 고급 외식 포기.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경제적 여유 없다 당당히 말하기. 5. 건강관리. 병원비가 가장 큰 지출. 예방이 최고의 재테크. 규칙적인 운동, 검진. 6. 작은 일이라도. 가능하면 소득 활동. 월 50-100만 원이라도. 노후 자금 연장 효과. 가장 중요한 깨달음. 큰 병이 통장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통장을 비웁니다. 하루 5,000원,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매달 30만 원 초과 연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자녀에게 연 1,000만 원 지원. 10년이면 1억입니다. 작은 돈이 모이면 큰 돈입니다. 은퇴 후엔 더 이상 버는 게 없습니다.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납니다. 철저한 관리만이 답입니다. 정수 씨는 68세에 깨달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세요. 더 늦기 전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유익한 노후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은퇴 후 재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떤 지출이 가장 부담되나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현명한 노후 되세요.